시험 제3과목 식품위생관계법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을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식품위생관계법규라는 것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또한 그와 관련돼서 영양적인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식품 안전이나 위생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총칙을 먼저 보시면은 이 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하고 또한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관계법규라고 하면은 보통은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법률하고 대통령령하고 보건복지부령하고 각각 구분이 되어서 각각의 정해지는 그런 법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상법 자체가 위생법으로 먼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법률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하위의 개념으로서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 이 시행령은 누가 공시를 할까요?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밑에 하위 단계는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요. 이렇게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1월 20일에 제정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으면서 제13장 제102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식품과 그에 관련된 용어의 정리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식품이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할까요? 모든 음식물, 그러니까 약품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이 식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식품 첨가물은 무엇이죠? 우리 식품 첨가물은 사실 식품위생학을 배울 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그때 식품에 첨가를 하는, 그러니까 식품에 넣거나 또는 식품에 적시는 등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서 기구나 용기 그리고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까지 포함을 약간 포괄적으로 한다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과 식품에 대한 거 알아봤고요. 세 번째 보시면 화학적인 합성품이 있는데요.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이 화학적인 합성품이라고 하고요.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닿는 기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묵을 내가 제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묵을 제조하기 위해서 생선을 먼저 분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하고 좀 섞는 그런 기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식품을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를 할 때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나 그리고 그 밖에 물건 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구라고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우리가 담을 때도 이 기구란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그리고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기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한다는 건 뭐죠? 뭐 사과를 따거나 나무를 따거나 뭐 이렇게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조하는 과정과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운반을 하거나 진열하는 거 있죠. 음식을 예쁘게 담는다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기구라고 식품위생에서 위생법상에서 그런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소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네, 완제품을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을 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요새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리고 먹기 좋은 양으로 소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5번째 보시면은 용기나 포장에 대한 용어 정리가 있는데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서 넣거나 혹은 이렇게 포장하거나 하는 그런 식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용기나 포장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위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식품 위해가 있다. 그러니까 위해라는 것은 식품에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그리고 포장에 있어서 존재하는 위험 요소. 위해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위험 요소들을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리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위해라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표시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또는 숫자 그리고 도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라고 하고요. 이 표시는 우리 영양 표시제 기억나시죠? 그 표시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영양 표시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몇 그램 들어있고 지방은 뭐 하루 총 섭취량의 몇 %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영양적인 정보들을 표시를 하는 것이 이 영양 표시라고 했죠. 그리고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를 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그리고 수입할 때, 그리고 운반하거나 판매를 할 때, 이때 우리가 영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영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를 한 자를 우리가 영업자라고 명명하고요. 또한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품위생 잘 아시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 음식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용어의 정리 중에서 잘못 연결이 된 것은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단급식소 있는데요. 우리 집단급식소 자체가 개념이 영리를 추구하나요? 비영리를 추구하나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특정 다수인 항시 우리 몇 인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었어야 됐죠. 상시 50인 이상 그리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